캄보디아의 왕실 운전사가 중국 버스에 실망하고 찾아온 한국. 여기에서 생각을 확 바꿀 곳을 견학하게 되는데요. 무슨 이야기일지 만나볼까요? 저는 비안이라고 해요. 저는 캄보디아 사람이고 25년 동안 왕실 버스 운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직업에 자부심이 있었고 일하는 동안에는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고자 온 몸을 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왕실 차고로 출근할 때마다 경건한 마음을 다잡습니다. 차고에는 아름다운 흰색 버스 5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버스 바깥쪽은 햇빛에 반짝이는 금색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지요. 가죽 시트는 구름처럼 부드러웠어요. 모든 것이 왕가의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을 뽐내었지요. 물론 버스 자체도 무척 비싼 제품이었고요. 저는 그 버스들을 제 자식처럼 돌봤어요. 구석구석 반짝반짝 윤이 날 때까지 닦았고요. 오일, 타이어, 브레이크 모두 출발 전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모든 게 완벽해야 했거든요. 이 버스들은 왕족을 모시는 거야 라고 저 자신에게 말했어요. 한 번만 실수해도 나라에 누를 끼치는 거라고. 그런데 최근에 뭔가 이상했어요. 캄보디아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뜨거운 여름이 왔거든요. 기온이 화씨 104도까지 올라갔어요. 인도의 달걀을 구울 수 있을 정도로 뜨거웠어요. 그리고 이런 타는 듯한 더위 속에서 저희 중국제 버스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켰어요. 에어컨이 이상한 소리를 내더라고요. 때로는 차가운 바람 대신 따뜻한 바람을 불어댔고요. 때로는 아예 작동을 멈춰버렸어요. 이상이 생길 때마다 고치려고 몇 시간씩 애를 써야 했어요. 물론 최고급 부품을 사서 썼고 최고의 정비사들이 함께했지요. 매뉴얼에 있는 모든 지시사항을 따랐어요. 그런데도 문제는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소톰 비서관이 차고로 뛰어들어왔지요. 얼굴이 창백하고 심각해 보였어요. 비안. 하고 저를 불렀어요. 긴급 상황이야. 이웃나라 외무장관이 급작스럽게 방문을 온다고 해. 왕께서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원하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버스를 점검하는데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였지요. 15년 동안 운전해온 버스였거든요. 그 버스가 내는 모든 소리, 모든 진동을 알고 있었어요. 엔진 오일 등을 점검하고 직접 브레이크 밟으며 테스트했어요. 에어컨과 문까지 모두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모든 게 준비됐어라고 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정확히 10시에 왕실 가족이 차고에 도착했어요. 왕께서는 최고급 예복을 입고 계셨고 왕비의 실크 드레스는 아주 우아했지요. 그 뒤로 오늘 방문한 외무장관과 중요한 보좌관들이 따라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어요. 저는 버스 문을 열고 깊숙이 인사를 드렸어요. 폐하, 버스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왕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왕실 가족과 외무장관 일행이 버스에 뒤따라 올랐어요. 문을 닫고 운전석으로 걸어가면서 벅차오르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엔진을 켰어요. 행복한 고양이처럼 부드럽게 돌아갔어요. 차고에서 나와 큰 길로 나갔어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아침 햇살이 버스의 금색 장식을 반짝이게 했어요. 길에 있던 사람들이 멈춰 서서 놀라워하며 바라봤어요. 운행을 시작한 지 20분쯤 되었을 때 지지지직 에어컨이 끔찍한 소리를 냈어요. 조작판을 봤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덜컹, 휘익 소리가 더 커졌어요.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왕실 보좌관 중 한 분이 조용히 말씀했어요. 에어컨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급히 온도 조절 장치를 조정했어요. 차가운 바람 대신에 뜨거운 바람이 통풍구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화씨 104도의 더위 속에서 버스 안이 오븐처럼 되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하고 생각했어요. 오늘은 안 돼. 바쁜 도로 옆에 버스를 세워야 했어요. 자동차들과 오토바이들이 경적을 울리며 저희 옆으로 쌩쌩 지나갔어요. 뛰쳐나가서 엔진 덮개를 열었어요. 모든 걸 확인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냉각수는 가득 차 있었어요. 벨트도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에어컨이 왜 이럴까요? 버스 안에서의 사람들은 손수건으로 부채질을 하고 얼굴에 땀이 맺히고 있었어요. 버스 안의 온도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폐하 부끄러움의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말씀드렸어요. 다른 버스를 불러야겠습니다. 교체 버스가 오는 40분 동안 버스 안의 사람들은 화로 같은 버스에 앉아 계셔야 했어요. 모든 창문을 열었지만 바람이 불지 않았어요.
뜨거운 공기가 모든 걸 더 악화시켰어요. 저는 버스 밖에 서서 땅속으로 사라지고 싶었어요. 자동차들이 천천히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게 보였어요. 왕실 버스가 고장났대 하고 속삭이는 것이 들렸지요. 마침내 다른 버스가 도착했어요. 왕실 가족과 외국 손님들이 제 버스에서 불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내렸어요. 옷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저는 고장난 버스 옆에 혼자 서서 개미보다도 작아진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거실에 앉아서 뉴스를 봤어요. 리포터가 말했어요. 오늘 예정되었던 캄보디아 왕실 행사가 버스의 에어컨 고장으로 지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왕실 가족에게 상당한 당혹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쌓아온 저의 자존심이 하루 오후에 무너져 내렸어요. 책상으로 가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왕실 운전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사직하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별빛 아래 정원에 앉아서 사직서를 들고 있었어요. 그 재앙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에어컨이 고장난 그 순간을 계속해서 되새겼어요. 왕실 가족들의 당황한 표정. 땀을 흘리는 이웃나라의 외무장관. 그 뜨거운 도로에 서서 느꼈던 부끄러운 말이에요. 비안? 익숙한 목소리가 정문에서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소톰 비서관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 게 보였어요. 제 옆 나무 벤치에 앉았어요. 사직서를 썼다고 들었는데 조용히 말했어요. 말을 할 수 없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비안, 오늘 일어난 일은 내 잘못이 아니야, 소톰이 말했어요. 그 버스들은 몇 달 동안 계속 문제가 있었어. 알잖아. 그리고 비서실에서 너에게 한국 출장을 맡기려고 해. 의심스럽게 그를 바라봤어요. 한국이요? 응, 한국에 중고버스를 구입하려고 하나 봐. 너가 직접 가서 버스 상태를 살펴보고 시운전도 해보고 오라던데. 저는 놀랐어요. 저보고 한국에 가서 낡은 버스를 보라고요? 소톰이 저를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비안, 들어봐. 한국 버스는 엔진 및 안전장치, 저상설계, 친환경 등 여러 면에서 우수하다고 해. 그래서 직접 가서 보라는 거야. 안 돼요. 화가 나서 얼굴이 달아오르며 말을 끊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중고버스라니요. 누군가 버린 싸구려 한국버스에 우리 왕과 왕비를 태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왕실. 가족에게 쓰레기통에서 나온 남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과 같아요. 소톰이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비안, 일단 다녀와서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다음 주 월요일 비행기야. 우리 왕실 가족을 중고 한국버스에 태우는 건 캄보디아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를 비웃을 거예요. 소톰은 사직서를 다시 건네며 말했어요. 그럼 해결책이 뭐야? 최악의 순간에 고장나는 버스를 계속 쓰겠다는 거야? 그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다음 날 정부 직원 2명이 더 저희 집에 왔어요. 이름은 랑켓과 디사였고 관광부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비안 씨, 랑켓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어제 사건에 대해 들었습니다. 해결책을 논의하러 왔어요. 그들은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현재 예산이 충분치가 않아서 내린 결정이에요. 한국 버스들이 돈을 많이 절약해 줄 것이라서요. 디사가 예산 차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버스들은 더운 날씨에서도 더 잘 작동한다고 해요. 에어컨 시스템이 열대 국가용으로 설계되었거든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왕실 버스는 단순히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이동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예와 존경, 그리고 왕실의 특별함까지 함께 움직이는 것이라고요. 그들은 한국 버스 사진들, 품질에 대한 보고서들, 다른 나라들의 증언 등 더 많은 서류를 보여주며 설득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내렸어요. 정말 어쩌면 적어도 이 한국 버스들을 한번 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톰 비서관에게 전화했어요. 좋아요, 목소리가 살짝 떨리며 말했어요. 일단 가서 볼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버스의 상태니까요. 그게 어느 나라에 있든 우리 왕실을 위해 가는 겁니다. 전화를 끊으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외국의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였어요. 저는 긴장되고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여전히 아주 고집스러웠어요. 비행기 바퀴가 한국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공항은 유리와 강철로 만든 거대한 도시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캄보디아에서 본 어떤 것보다도 컸어요. 우리나라 가장 큰 쇼핑몰보다도 크고 정부 건물들보다도 크고 모든 것보다 컸어요. 대단하네. 저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모습이잖아. 공항을 걸어가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모든 게 정말 깔끔하게 깨끗했어요. 바닥이 너무 반짝여서 제 모습이 비칠 정도였어요. 여러 언어로 된 전자표시판에는 항공편 정보가 나왔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빠르고 조용히 터미널을 지나다녔어요. 비안 씨? 쾌활한 한국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호텔로 모셔다 드리러 왔어요. 그를 따라 밖으로 나가서 대기하고 있던 버스로 갔어요. 이 버스가 한국산인가요? 네, 현대 유니버스 공항 셔틀이에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버스는 아주 좋아 보였어요. 시트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편안했어요. 우리 왕실 버스의 가죽 시트보다도 더 부드러웠죠. 살짝 몸을 흔들어 봤어요. 완벽한 쿠션이었어요. 엔진 소음은 캄보디아의 버스보다 훨씬 작았고 무엇보다 에어컨의 성능이 훌륭했어요. 천천히 시원해지는 따뜻한 바람이 아니라 즉석에서 완벽하게 차가운 바람이었어요. 통풍구에 손을 대봤어요. 바람이 너무 차가워서 손가락이 저릴 정도였어요. 고속도로로 진입하면서 저의 눈은 점점 더 커졌어요. 도로가 정말 완벽했어요. 움푹 팬 곳도 없고 갈라진 곳도 없고 거친 부분도 없었어요. 흰 선이 차선을 완벽하게 직선으로 나누고 있었어요. 모든 차가 자기 차선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무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어요. 캄보디아에서처럼 차들 사이를 이리저리 끼어드는 사람도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엄격한 교통법과 운전자 교육이 있어요. 가이드가 제 놀란 표정을 보고 설명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통규칙을 잘 따른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제 눈앞에 있었거든요. 거대한 초록색 표지판들이 고속도로 위에 걸려 있으면서 모든 출구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었어요. 전자 광고판에는 교통정보가 나왔어요. 고속도로 가드레일조차 새 것처럼 보이고 잘 관리된 것 같았어요. 버스 창문을 통해 또 놀랄만한 광경을 봤어요. 거대한 다리들이 강을 가로질러 마치 거대한 금속 무지개처럼 뻗어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구름을 향해 솟아 있었고 창문들이 오후 햇살에 반짝였어요. 제가 보는 곳마다 건설 크레인들이 새 건물들을 짓고 있었어요. 한국이 언제 이렇게 현대적이 되었죠? 무의식 중에 물어봤어요. 가이드가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교육과 기술 그리고 좋은 인프라 구축에 집중했거든요. 그날 저녁 15층 호텔 방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제 아래에서 마치 땅에 떨어진 별들처럼 반짝였어요. 도시가 모든 방향으로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어요. 자동차 헤드라이트들의 강이 고속도로를 따라 흘러갔어요. 제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집스러웠어요. 예쁜 불빛이 그들의 중고버스가 좋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 단호하게 저 자신에게 말했어요. 내일 그들의 버스를 꼼꼼하게 살펴봐야지. 작은 문제점도 놓치지 않겠어. 그날 밤 혼란스럽고 조금 무서운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틀렸다는 걸 조금은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최연아라는 여성이 호텔에서 저를 데리러 왔어요. 제 딸 또래였는데 깔끔한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비안 씨. 어제 서울 구경 잘하셨기를 바라요. 오늘은 저희 버스 재정비 센터를 보여드릴 거예요. 한국 시골을 통과해서 약 1시간 정도 운전했어요. 작은 도시들까지도 깨끗하고 정돈되어 보였어요. 농장들은 깔끔하게 줄을 맞춘 작물들이 있었어요. 집들은 단정한 정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침내 한국 중고버스 재정비 센터라고 쓰인 표지판이 있는 거대한 건물에 도착했어요. 건물을 올려다보며 입이 벌어지는 걸 느꼈어요. 축구장 3개를 합친 만큼 컸거든요. 이 건물 전체가 단지 낡은 버스를 고치는 곳인가요? 놀라며 물어봤어요. 아, 비안 씨, 최연아가 다시 그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단순히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요.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보세요. 정문을 통해 저를 안내했는데 제가 상상해 본 적 없는 세계로 들어갔어요.
버스들을 위한 병원 같았어요. 제가 본 것 중 가장 깨끗하고 정돈된 작업장이었어요. 똑같은 유니폼을 입은 작업자들이 여러 구역을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모든 버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나와 있었어요. 공기는 신선하고 깨끗한 냄새가 났어요. 대부분의 정비소처럼 기름지고 더러운 냄새가 아니라 말이에요. 버스 복원의 미래에 오신 걸 환영해요. 최연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제 고집스러운 마음이 제 눈이 보고 있는 것에 맞서 싸우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이 밝은 조명 아래에서 버스 부품들을 조심스럽게 검사하는 걸 보면서 제 가슴 안에서 뭔가 금이 가는 걸 느꼈어요. 마치 제 마음 주위에 쌓아놓은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정비센터의 첫 번째 구역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다른 행성으로 걸어 들어간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버스들이 완전히 분해되어 있었거든요. 정말 완전히 말이에요. 좌석, 엔진, 문, 창문, 심지어 작은 나사까지도 분리되어 완벽한 줄로 배열되어 있었어요. 깨끗한 흰색 유니폼을 입은 작업자들이 의사가 환자를 연구하듯이 각 부품을 검사하고 있었어요. 버스를 통째로 분해하는 거예요? 슬로우 모션으로 폭발한 것 같은 버스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모든 단일 부품으로요, 최연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어떤 부품이라도 낡았거나 손상되었거나 심지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버리고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해요. 아직 괜찮다면 반짝반짝 빛날 때까지 청소하고 다시 사용하기 전에 3번 테스트해요. 작업자가 작은 금속 조각을 빛에 비춰들고 돋보기로 검사하는 걸 봤어요. 컴퓨터 태블릿에 메모를 적고 그 부품을 보관 상자나 교체 상자 중 하나에 넣었어요. 이건 제가 캄보디아에서 본 적 없는 종류의 버스 수리였어요. 캄보디아에서는 완전히 고장난 것만 고치는 걸 수리라고 불렀거든요. 엄청나게 비쌀 것 같은데요. 그들의 과정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며 말했어요. 아무래도요. 품질 유지에는 비용이 들지요. 최연아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고장난 버스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답니다. 평판에도 승객 안전에도 응급 수리에도 말이에요. 가슴에 작은 따끔함을 느꼈어요. 바로 지난 왕실 행사의 일을 가리키는 것 같았거든요. 두 번째 구역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어요. 엔진들이 거대한 사슬에 매달려 잠자는 거인들처럼 공중에 떠 있었어요. 작업자들이 그것들을 한 조각씩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피스톤, 밸브, 실린더 헤드 모든 것을요. 각 부품은 청소되고 측정되고 컴퓨터로 제어되는 기계에서 테스트되었어요. 모든 엔진을 처음부터 재건해요. 영어를 할 줄 아는 기술자가 설명했어요. 낡은 부품을 하나라도 발견하면 엔진 전체를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하지요. 40년 동안 버스를 정비하면서 이런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캄보디아에서는 엔진을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오일을 좀 넣고 여기저기 벨트를 교체하고 계속 돌아가기를 바랐거든요. 하지만 이건 버스를 위한 새로운 심장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세 번째 구역은 제 머리를 어지럽게 했어요. 전적으로 에어컨 시스템에만 전념하고 있었거든요. 지난 왕실 행사의 재앙이 떠오르면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작업자들이 냉각 장치를 테스트하고 냉매 라인을 교체하고 완전히 새로운 압축기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에어컨은 열대 국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최연아가 제 얼굴을 주의 깊게 보며 말했어요. 화씨 120도까지 올라가는 특별한 열 챔버에서 모든 시스템을 테스트해요. 그 더위에서 버스를 얼음처럼 차갑게 유지할 수 없다면 시스템 전체를 재건해요. 통풍구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채로 화씨 104도의 더위에서 땀을 흘리던 제 버스를 생각했어요. 이 한국 작업자들은 저를 패배시켰던 것보다 더 뜨거운 날씨까지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구역에서는 재건된 버스들이 마지막 화장을 받고 있었어요. 새로운 페인트, 새 시트 커버, 광택이 나는 크롬, 반짝이는 창문. 버스들이 새 것보다 더 좋아 보였어요. 새 차랑 다를 바가 없었지요. 이제 최연아가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번 운전해 보시겠어요? 네, 테스트의 시간이군요. 무심한 척 말했어요. 최연아가 밖에 주차된 아름다운 파란색과 흰색 버스로 저를 안내했어요. 버스는 한국 햇빛의 귀중한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새 차 냄새가 났어요. 신선하고 깨끗하고 매력적인 냄새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운전석에 올랐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느껴졌어요. 시트가 부드럽게 조절되고 핸들이 적당한 높이에 있고 조작 장치들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열쇠를 돌리면서 익숙한 버스 엔진의 으르렁거림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거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엔진이 너무 조용해서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계기판을 봐야 했어요. 말도 안 돼 속삭였어요. 가스 페달을 살짝 밟았어요. 버스가 비단처럼 부드럽게 앞으로 움직였어요. 덜컹거림도 없고 주저함도 없고 갈리는 소리도 없었어요. 구름을 운전하는 것 같았어요. 운전하면서 뭔가 잘못될 것을 계속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브레이크는 반응이 좋았지만 너무 민감하지 않았어요. 핸들링은 정확했어요. 교통체증에 걸렸을 때도 엔진이 조용하고 일정하게 유지되었어요. 에어컨을 작동해 보세요. 최연아가 제안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조작 장치에 손을 뻗었어요. 진실의 순간이었어요. 에어컨을 최대로 돌리고 숨을 참았어요. 즉시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이 모든 통풍구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너무 차가워서 몸이 떨릴 정도였어요. 뜨거운 한국 여름에 버스가 몇 초 만에 아이스박스가 되었어요.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이 한국 버스가 있었다면 제 인생 최악의 창피함에서 저를 구해줄 수 있었을 텐데요. 3일 동안 온갖 조건에서 다양한 한국 버스들을 시험 운전했어요. 산길, 시내교통, 고속도로 속도, 타는 듯한 더위. 모든 단일 버스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저와 함께 탄 사람들이 계속 물어봤어요. 정말 이게 중고 버스가 맞나요? 완전히 새 것 같은데요. 이 한국 버스들은 캄보디아 왕실에 충분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의 비싼 중국 버스들보다 더 좋았어요. 더 조용하고 더 편안하고 더 믿을만하고 가장 중요한 건 에어컨이 비교가 되지 않게 훌륭했습니다. 캄보디아로 돌아가는 날, 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 이륙하면서 한국을 마지막으로 내려다봤어요. 제가 잘 몰랐던 한 나라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가르쳐줬어요. 오래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것도 판단하지 말고 자만심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지 말라는 것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캄보디아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배운 것을 나누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